전현남 기자, 아침부터 시작된 재판이 꽤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11시간 가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7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변호인 의견 진술에 이어 특검팀의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재 변호인 의견 진술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특검 기소가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사전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 진술이 끝났고 세 번째로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측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의 구형은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되나요? 네, 특검의 구형은 변호인단 의견 진술이 끝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인데요. 아직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 진술을 못한 만큼 내일 새벽쯤에나 구형이 이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라서 특검팀은 사형 아니면 무기형 둘 중 하나를 구형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판이라 주변에 집회도 있었을 텐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내란 재판이 마무리되는 날인 만큼 법원은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원 주변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북을 치는 등 응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반대편에선 윤석열 사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집회도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충돌 등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앞서 버스로 차벽을 세우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SBS 전연남입니다. 예, 피고인들 들어오시게 할까요? 흰 셔츠에 정장 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갈색 서류 봉투를 든 채 법정에 들어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줄곧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던 윤 전 대통령은 공판 시작 전 재판장의 호명에 급하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피고인. 네. 예. 오늘 결심 공판은 구형에 앞서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을 진행했는데 처음 시작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오전 재판 내내 발표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이어서 평소보다 40분가량 일찍 재판이 시작됐지만 오전 3시간 동안 김용현 전 장관 한 명의 변호인 진술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의견 진술에만 최소 6시간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6시간 이상요? 6시간, 8시간 정도. 오늘 중으로 종결했으면 하는데 무제한 토론으로 국회 의사 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를 방불케 하는 변호인들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졸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42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하면서 특유의 진행 방식으로 침대 재판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던 지규현 부장판사는 진술 준비가 안 된 변호인들에게 다른 피고인 측부터 진술하게 하잔 특검 측 의견을 전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하상 변호사님, 정기리고 정리됐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지 부장판사는 최근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특검팀 발언을 막자 강하게 질책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 다음 달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중형 선고를 예측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내란 특검은 어제 부장검사급 이상 수사팀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사팀은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핵심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량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형량 가중, 감경 요소 등을 따졌는데 사형을 구형하자는 측과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검사들은 전두환 등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 때와 달리 12.3계엄은 인명피해가 없었고 사형 집행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사형 구형을 주장한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형량 가중 요소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파괴했다는 점에선 권위주의 시대에 자행된 12.12 군사반란보다도 죄질이 불량하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권력 장기 독점을 위한 내란으로 규정하며 엄벌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폭동행위의 전 과정과 모습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전국에 실시간 보도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던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었던 역사를 떠올려는 바. 조은석 특검이 고심 끝에 오늘 오전 구형량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선택지는 윤 전 대통령의 생명권 박탈이냐 평생 자유의 박탈이냐 가운데 하나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약 2달 뒤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습니다.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4월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지지자 호응에만 몰두했고 그래서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지난해 6월 출범한 내란 특검팀이 체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하자 아예 재판에 불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6차례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사법 절차를 무시하다 10월 말부터 다시 법정에 나왔지만 여전히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국회에 300명 또 뭐 나아가서 한 700명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거는 그건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특히 자신의 명령과 지시를 받던 하급자를 비롯해 남탓만 반복했습니다. 무슨 뭐 몇십 명을 한꺼번에 뭐 잡아와서 뭐 투닥거리 하는 식으로 해서 이거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제 있을 수 이제 없는 그 일이고요. 야당의 예산 삭감이 계엄 사유였다며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계엄 직전 장관들이 제대로 말리지 않아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어이없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반성 없는 태도와 책임 회피로 일관해온 윤 전 대통령이 중형 구형을 받은 뒤 최후 진술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이번엔 임찬종 법조 전문 기자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오늘 결심 공판이 끝나면 이제 선고만 남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한 구성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즉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 목적이 있었느냐가 첫 번째 요건이고 이러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두 번째 요건입니다. 국헌 문란 목적은 대법원 판례상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이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 목적이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그런데 당시 출동했던 군 지휘관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기능 수행을 저지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고 관련 녹음 파일까지 법정에서 공개된 상황이라 첫 번째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폭동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동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모든 종류의 위협력 행사 등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라서 군경 출동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군경 출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된다면 폭행 요건도 인정되는 셈인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 대다수의 평온이 깨졌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두 가지 요건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죄가 선고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네, 아직 특검이 구형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가장 많이 감경할 경우 재판부가 징역 10년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헌정사상 유일하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형을 대폭 감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